예. 아이고, 잠깐 끊어졌네요. 예, 바로 이어서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 교육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답으로 적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요것은 어느 정도 잠정적인 답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인 주제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답 외에 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을 이제 대학 교육에서는 이제 덤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육의 좀 고등학교 교육과 차이점이랄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답 외에 다른 것들을 한 번 더 뒤져서 찾아보고 이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그러한 동기를 대학 교육이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증 부분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의 합의된 이야기, 견해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는 해주겠지만은 역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도 사실은 이제 연역과 귀납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귀납 논증의 뭡니까? 귀납 논증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자, 잠깐만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아니요. 이게 이제 알람을 맞춰놨어요. 예. 시간이 되면 이제 알람이 울리게.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논증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과목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논증을 구성하는 게 비판적 사고의 전부냐?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들을 뒤집어 보고 의심해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거꾸로 그러면 논리적 사고를 물론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적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증 식별과 논증 구성이 주된 과제라고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고 논증을 구성해봐라, 논증을 만들어 보라라고 했을 때 논증을 잘 못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논증인지 아닌지를 평가해봐라. 이 논증이 적절한 논증인지 혹은 좋은 논증인지를 평가해보라고 했을 때 평가를 못한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을 1차적으로는 잘못 가르친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잘못 배운 것이고, 혹은 제대로 못 배운 것이고,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논증 식별과 논증 구성, 이 두 가지 큰 과제, 두 가지 큰 과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부족한 건 괜찮아요. 예,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해서 곧바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건 괜찮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논증 구성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툴민의 논증 모형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논증식별, 논증이냐 논증이 아니냐, 그리고 논증이라면은 거기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를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다른 대학교 교재를 보더라도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논증을 연역과 기납으로 꼭 구분을 해야 되냐, 이런 구분이 과연 논증 교육, 이런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이런 식의 교육에 과연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굳이 이것을 연역과 기납을 구분하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 이 구분을 반드시 그렇게 진지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분의 논문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논리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리 연구에 2020년도에 이미 실렸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그 클래스룸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예,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이런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일단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막 이렇게 막 잡다하게 골치 아프게 설명을 하는데 꼭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간단한 것은 뭐예요? 간단한 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뭐 굳이 어렵게 지나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전제 결론, 사실 전제 결론이라는 것도 이것도 조금 인위적인 구분인데, 그 전제 결론의 말을 많이 쓰니까 일단 쓸게요. 예. 뭐 굳이 또 그거를 뭐 쓰지 말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사람이 논증을 제시했다고 합시다. 논증을 누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의 전제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제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증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 평가자가 나누는 것이지,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이 물론 뭐 교육적인 목적에서 여기까지가 전제고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이라는 것은 제시된 논증은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주장이 우리가 결론에 속한다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 그 나머지 진술이라고 합시다. 그냥 조금 통틀어서 그 나머지 진술을 전제로 놓았을 때 요것을 뭐예요? 뒷받침한다. 혹은 서포트한다. 뭐 지지한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전제와 결론으로 나누었을 때 요 전제에 해당하는 나머지 진술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 혹은 지지, 뭐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포트하는 요런 관계,
요런 관계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논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논증이 뭔지 그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논증이 아닌 것은 당연히 이런 뒷받침 관계, 혹은 서포트하는 관계가 없거나 그러니까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없거나 우리가 뭐 그것이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논증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논증과 논증이 아닌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연역과 기납은 무엇이냐? 연역과 기납이라는 것은 논증을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증에 속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 분류를 해보다 보니까 연역과 귀납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가 의도와 실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논증과 논증 아닌 것을 구별을 할 때는 이렇게 의도와 실현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현 기준보다 의도 기준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도와 실현은 어차피 어느 정도 같이 볼 수밖에는 없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싱거운 결론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논증과 논증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같이 본다. 같이 보고 이것이 논증인가 아닌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의도만 보고 이것이 논증이냐 논증이 아니냐를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드러난 말만 보고 이것이 논증이냐 논증이 아니냐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둑을 잘 못한다. 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둑을 잘 못한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이것이 논증이냐, 아니냐? 논증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 실현, 여기서 실현이라는 것은 요 드러난 말, 그 사람이 한 말 혹은 적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 이 말을 했어요. 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그럼 좀 이따가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